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이제 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춘 대길이다. 그 다음에 건양다경. 그렇게 해서 이제 봄철만 되면은 입춘 대길, 봄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생겨라. 그리고 건양다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경사가 생겨라.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동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지난 일이라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인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인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6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도 나오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당 나오고 기초연금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76만 원 하고 34만 원 하고 해서 한 10만 원, 110 몇만 원 되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비만 타는 것보다도 적게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당도 타고 기초연금도 신청해서 타고 하면은 지금에 타고 있는 76만 원보다 적게 나온다고 그래요. 7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을 신청 안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76만 원 갖다가 살 수 있나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76만 원 갖다가 살아요? 못 삽니다. 요즘에는. 어제 내가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76만 원 탄다고. 그거 가지고 혼자 생활을 못해요. 쪽방에서 산다고 해도 그래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거의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면 50만 원 갖다가 살아요? 거기서 또 전기세, 그다음에 가스비 이런 건 별도로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는겠어요? 그건 못 합니다. 아파트엔 못 살아요. 아파트가 지금의 작은 평수라고 해도 10만 원 이상 나와요. 작은 평수를 산다고. 10만 원 정도 나오지. 거기다가 가스비, 전기요금 내지.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50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데, 라면 하루에 2반 쓰기 힘듭니다. 라면 먹고도 살기 힘들어요. 거기다 몸이라도 아프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76만 원에다가 그 이제 34만 원 해서 1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6만 원 4만 원 해가지고 106만 원 정도. 만일에 76만 원 30만 원이니까 106만 원에서 4만 원 보태면 110만 원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76만 원하고 기초연금 34만 원하고 합치면 11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살만하지요.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1인당 기초 생계비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물가가 비싸서 110만 원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노후 대책을 하라는 얘기지요. 저같이 유튜브를 하든지 유튜브를 곧잘 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공부 좀 하고 뭐 자격증도 좀 따놓고 그 다음에 좀 자기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은 유튜브를 해서도 먹고 삽니다. 유튜브가 무시 못하거든요. 먹고 살아요. 그 유튜브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기도 하고 수입이 좀 적기도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노후 대책으로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또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유튜브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안 내도록 내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이발사.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늙어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이발사나 공인중개사가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부칙상 중개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할 수 있게 했어요. 부칙상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그 제도가 생겨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고 그 전에 부동산 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 복덕방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부칙상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먹든지 그것도 자기가 하다가 폐업을 하면은 다시 못합니다. 죽든지 하면은 죽든지 하면 공인중개사라도 뭐 자격증 따도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하다가 폐업을 해서 다시 개업을 못해요. 그거는 계속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다시 할 수 있지만은 부칙상 그 중개인들은 폐업을 하면은 다시 개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은 그 이발소 하든지 이발소 서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거리 삼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돈벌이가 잘 되면은 내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씩 법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하려면은 노인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하루에 한 5명, 6명 받아도 뭐 지금의 그 기초생활 수급자 수입보다 낫거든요. 폐지를 줍는 것보다 나아요. 폐지 줍는 것도 니 아까 끌고 그 끙끙거리 뭐 다니고 그게 보통 일이에요. 못합니다. 나이 먹으면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발소나 공인중개사는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 타고도 그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그래도 활동이 되는 일어서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되지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은 보조원을 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가게를 내고 다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채용해도 되지만은 그 보조원을 이용사 자격증은 없어도 그 학습센터 이런 데서 수료증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나는 거 몇 대 몇으로 나누자. 6대 4.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사람이 60%를 가져가고 나는 40%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도 만일에 그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432 40%만 가져간다 해도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이니까 괜찮지요. 그리고 60% 보조원이 60%를 가져간다면 638 180만 원 가져가고 300만 원 수입이 된다면은 이발소가 5대5 아니면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짝 뭐 이용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은 머리를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가르쳐 주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예, 그렇잖아요. 수입이 너무 많으면은 기초생활 그 비가 안 나오죠. 그래도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도 이발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수입이 너무 많으면은 기초연금이 안 나와요. 이발소로 한다고 그러면 신고할 때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초연금도 나오지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 전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기초연금 34만 원에서 받고 있는다. 그런데 이발소로 차려가지고 1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총 합계가 130만 원 된다 해도 나옵니다. 수입이 뭐 재산이 크게 많이 없고 하면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이발소로 해가지고 이발소를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4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많이 벌려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기초연금이 나올 정도 많지만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타먹고 이발소에서 먹고 그렇게 해야지. 늙어서 그런 자격증도 없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려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뭘 해요? 뭘 해서 뭘 방법이 없잖아요. 폐지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폐지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폐지 줍는 것도 쉬운 일인가요?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공인중개사나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젊었을 때 노후 대책으로 자격증을 따놔야 돼요. 늙어서는 머리가 안 들어가니 못 땁니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용사, 미용사 이런 거, 쉽다고 해도
못 따요. 늙어서 치매가 올 판인데 머리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못 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커피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0대도 땄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한창 뭐 젊었을 때 술 먹고 담배 먹고 커피 먹고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완전히 머리가 먹통이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는 안 되지만은 내 기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70대 되면은 한 90 넘은 사람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커피 이런 거는 먹지 말아요. 70대, 80대에도 자격증 따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술, 담배, 커피 이런 걸 안 먹기 때문에 7, 80대, 90대까지도 시험을 봐도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지만은 그 술, 담배에 찌들고 커피에 찌들고 그렇게 좋지 못한 생활을 해가지고 건강이 나쁜 상태라면은 거기에다가 몸이라도 좀 아파가지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하면은 그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더 나빠요. 뭐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나빠집니다. 그래 이래저래 자꾸 나빠지면은 60대가 된다고 해도 자격증 따기 힘듭니다. 머리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나이가 젊었을 때 머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80대도 대학교도 갈 수 있고 90대에도 방송통신대학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찌들어서 완전히 술, 담배 먹으면은 머리가 나빠집니다. 남들은 머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한창 잘 나가는 3, 40대도 술, 담배, 고래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자격증을 못 땁니다.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도 그래. 그래서 여자들도 싫어해요. 그 술, 담배 찌들어서 사는 남자들하고는 이혼합니다. 왜냐? 부부 잠자리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자들이 남자를 잘 보고 그렇게 하는 여자들은 술, 담배, 커피 안 먹고 몸 관리를 잘한 남자를 선택해요. 그런 남자들하고 밤에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그 감각이 좋고 성감대가 날카롭고 좋아요. 그래서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일찍 성불구자가 됩니다. 발기부전 고자예요. 고자. 그런 사람들이 늙어서 이혼을 당하게 돼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한학은 음경 보강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가 나이는 젊은데 발기부전이 와가지고 나이가 젊은데 성욕은 왕성한데 여자가 밤에 달려들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술, 담배 쪄들어서 그 발기부전도 되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음경 성형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남자 성기가 서지 않으면은 수도물처럼 스위치를 누르면은 아주 성기가 빳빳해지면서 완전히 아주 바짝 아주 섭섭니다. 스위치를 끄기 전까지는 뭐 하루 종일 부부관계를 해도 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늙은이는 혼자 사는데 젊은 여자를 얻었다. 그런데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20대도 미치게 만드니까 이혼을 안 하고
평생 느끼지 못한 것을 여기서 느낀다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발기부전이 된 노인이 그 젊은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치료해가지고 발기부전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그게 서지 않던 것이 젊은 애교 있는 여자를 만나고부터 버떡 그게 서서 부부관계를 해서 만족을 느꼈다 해서 돈 많은 영감이 집을 한 채 그 자리에서 사줬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인생에서 그 부부관계의 그 즐거움이라는 게 한 80% 인생에서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은, 바로 이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웅다웅 싸움을 한다고 해도 부부 잠자리만 잘 된다, 서로가. 그렇게 되면은 이혼은 잘 안 해요. 보잖아요. 우리가 맨날 집안에서 싸움해가지고 여자 남자가 완전히 얼굴에 멍이 들고 퉁퉁 부어서 밖으로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끔 나오는데, 그 밤에는 또 부부관계가 좋아가지고 서로 그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또 웃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맞고 싸움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서로 수공합이 잘 맞아서 그 싸움을 하더라도 성질은 서로 성질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싸움은 아웅다웅 죽이느냐 살리느냐 싸움하지만은 속궁합은 정말로 죽이듯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싸움을 하고 난리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서로 또 사이가 좋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서도 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혼 안 합니다. 싸움을 해도. 그렇지만은 싸움도 시름시름하게 별로 심하게 하지 않는데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각방을 쓴다. 그러면은 바로 이혼을 하자고 결심이 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개 보면은 우리가 세기의 이혼이다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재벌가의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일에 돈 많은 재벌가의 총수다. 그걸 알고 이제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부 잠자리 할 때 전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먹고 남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좋지 못한 행위까지 하면서 만족을 시켜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가의 결혼을 해서 이제 남자 총수가 내 사람이 됐으니까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다 해서 별로 집에서 가꾸지도 않고 부부 잠자리 할 때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하고 또 병원에도 자주 안 다니고 신혼 때처럼 아주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과 노력을 기울여서 해줘야 남자들은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도 하잖아요. 그게 애를 많이 낳게 되면은 질공이 늘어나서 바다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질공을 좁히는 협착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쁜이 수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남편의 그 열심히 그 성적 만족을 흡족하게 해줘야지만은 바람이 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재미를 느껴야 그 재미가 남편한테도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는 재미를 모르고 신랑 때문에 모든 것을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도 자기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미치도록 자기도 재미가 있어서 미치겠다 해서 그 남편한테 전달되는 성 부부관계의 감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내가 그 클리토리스 남자 성기 여자도 남자 성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남자 성기가 바로 클리토리스 음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을 먹을 때 감씨마침 조그만하지만은 그 상당히 큽니다. 그 뿌리까지 보면은 남자 성기만큼 큰 게 밑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 넓적다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피부가 너무 덮여 있으면은 흥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해줘야 된다. 남자만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음액 포경 수술을 해줘야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로 미치게 재미가 있다 해야 신랑도 반사적으로 최고의 부부 잠자리를 제공하게 돼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남자만 재밌게 해주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해도 자기가 재미있어야 남편도 최고의 좋은 그 성감대를 제공할 수가 있지.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면 돼요. 대개 보면은 한 10년, 20년 되면 권태감이 생기고, 이제는 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뭐, 바람도 안 피우고, 헤어질 염려가 없다 해서 너무 태만하고, 너무 안심을 하고 살다 보면은 세기의 이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30년 살아도 신혼같이 더 재미가 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건강하고도 직결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부부 관계 잠자리 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수준 낮은 사람만 즐긴다. 미쳤다. 주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두뇌 누런이라고 하지요. 신경계가 많이 발달이 된 사람일수록 성감대도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감대가 더 발달이 돼서 더 많이 즐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즐기고 그렇게 해야 치매도 들어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암도 덜 오고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모두 많이 써서 활발하게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매를 예방하려면 공부를 해라. 옛날에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학력이 낮아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삐기 나온 사람들보다 치매가 덜 온다. 그러니까 젊어서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삐기 안 나오고 책을 놓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머리에 그 누런 그 지식을 통제하는 신경계 발달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가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하루에 몇만 개씩 파괴가 된다고 해도 워낙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100살, 120살 먹어도 치매가 안 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그 신경계 파괴 숫자가 파괴된다고 해도 그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머리를 쓰지 않아서 이 신경계 뉴런 발달이 머리에 꽉 차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식량 창고처럼 많이 생긴 사람들은 똑같은 그 연령층이라도 치매가 안 온다는 얘기죠. 뇌세포 파괴는 다 똑같은 양으로 된다고 해도 워낙 뇌의 세포들이 많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저축이 된 상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도 열심히 해야 그렇게 저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부시하면 안 돼요. 더럽고 좀 배우지 못하고 저속한 사람들이나 저기서 미치고 날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부가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만일 없다면은 부부가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나 그다음에 뭐 이발사나 뭐 이런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자격증을 따놓는다. 아니면 열쇠공 그 자격증도 있어요. 열쇠공 자격증. 요즘에는 애견이를 많이 길러서 애견이 관련된 자격증. 애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견 그 미용, 그 털을 깎아주는 거, 이런 거 자격증도 있잖아. 애견에 관련된 자격증도 가게를 열면 요즘에 애견을 기르지 않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곧잘 됩니다. 그래요. 수입이 상당해요. 그것도 공인중개사, 이발사 못지않게 잘 되는 사람들은 엄청 잘 됩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로 개 머리를 참 잘 깎고 그다음에 이쁘게 깎고 좋더라.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지요. 그런 거는 뭐 들어앉아서 가게 앉아서 깎으면 되잖아요. 늙어서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열쇠공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저기 가게나 이 집 주변에 가면은 그 자동차 키 하나 스페어로 깎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개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 키 한 개 가지고 있다가 잃어먹으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로 자동차 키 하나 더 깎아 놓는다. 아니면 집에 열쇠도 스페어로 하나 깎아 놓는다. 대개 보면 아파트 저 부근에 가면은 조그만 한 2평짜리에다가 난로를 놓고 열쇠를 깎아주는 열쇠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증이 없이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거. 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관리사무소의 그 상가 같은 데 가면은 전자파 그 전파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아파트 상가에 가면은 그 전파사 하는 사람들은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요.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상가 조그만 한 데서 거기에서 그 수입을 보고
전기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겠어요? 전기 기능사 자격증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 조그만 관리 사무소에서 전파사 하지 않아도 그 2배, 3배 수입이 많은 그 직종에 근무할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조그마한 관리사무소에서 전파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그마한 전파사를 하는 그런 아저씨들은 대개 보면은 그 눈썰미가 좋아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전기는 다 고칩니다. 누전 차단기 아니면은 전등 3등 4등짜리 다 고치고 모든 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고장 나면은 고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집 지으면서 그 전기 기능사하고 같이 보조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길에도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그 전기 기술이라도 전기 기능사 자격증은 못 따고 옛날에 건축을 하면서 그 전기 기능사하고 전기 설비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 따라다니면서 보조 직원으로 같이 다니면서 눈너머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다 해요. 전기 기능사나 똑같이 합니다. 다 그걸 다 배워서. 그런 길에도 배워놓으면은 아파트 같은 데 조그만 2평이나 3평짜리 그 가게를 얻어가서 단지 상간에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런 거라도 배워놓으면은 괜찮다는 얘기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툭 하면 전기 고장이에요. 전기밥솥도 다 고칩니다. 전기밥솥.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저도 아파트 살지만은 그 전파사에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 아파트 공사하고 이제 건축 공사할 때 전기 기능사 사람들하고 같이 보조원으로 같이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아파트에서 전기밥솥 고장나는데 가져왔는데 고쳤어요. 놔두세요. 얼마예요? 해서 받아서 팔고. 이거 선풍기가 고장나는데요. 가지고 오면 고쳐주고. 이거 세탁기가 고장나는데요. 이러면 세탁기를 고장났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 구름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고쳐요. 아니면 현장에서 고치든지. 그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그거 고치지. 전기 고장 나면은 전기 또 불러도 다 고치지. 24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보통 많은 거 아니지요. 늙어도 그런 거 좀 배워놨다가 자격증 딸 형편이 못 되면은 그런 길에도 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벌이를 해야 건강해요.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돈에 쪼달려가지고 낄낄 매는 거 마누라가 보면은 서로 안타깝지요. 그렇게 서로 안타까고 그런 분위기에서 부부잠자리가 그게 되겠어요? 그 돈도 좀 벌고 자가용차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뭐 늙어도 한 가닥 해서 돈도 좀 번다. 그러니까 당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헬스장 다니고 골프 치고 다녀 하고 그래도 돈 좀 벌어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어느새 살아나야 그것도 이제 부부잠자리도 완전히 번갯불처럼 번쩍번쩍하면서 서로 좋아지지요. 그러자면서 돈도 없는데 낄낄 매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밤만 되면은 달라붙어서 부부잠자리 한다?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혼자 살아도 돈벌이 잘하는 직업, 뭐 공인중개사나 이용사나 열쇠 기능사, 그 다음에
펫 관련 자격증, 뭐 종이 기능사, 미장기 기능사 이래가지고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서 최소한 월급쟁이만치 번다. 그러면은 그 혼자 독거 노인이라고 해도 여자들이 옵니다. 같이 살자고. 와요.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와요. 뭐, 저처럼 이제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번다. 옵니다. 와요. 직접 통장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 입금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통장 보면 나오고 유튜브를 직접 보면 나오잖아요. 우스운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든지 해서 수입이 있으면은 혼자 살라고 해도 여자들이 먼저 와요.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길길 매면은 영원히 혼자 살게 되고, 돈 좀 잘 벌고 돈을 모아놓으면 여자들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혼자 살기 싫으면은 그렇게 자격증도 따고 돈 좀 벌고 그렇게 하고, 또 부부가 있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오래 살지.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서 돈을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은 사람이 생기가 돌잖아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야, 기분이 좋다? 이거잖아요. 그게 성취감입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곧,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좋다는 얘기예요. 정신 건강이 좋으면은, 신체도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신체가 좋아지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져요. 부부 관계를 하고 싶지요. 돈도 못 벌고 낄낄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맨날 라면만 먹고 하는데 생각이 나나요? 안 납니다. 마누라가 그 신경질만 내잖아요. 돈도 못 버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그냥 볼딱지를 칩니다.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의 나이가 좀 있어도 옛날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텔레비 보잖아요. 김형석 150 먹은 학자, 철학자. 그 양반도 70대면은 한창 좋은 때고, 한창 인생에서 가장 황혼기다, 황금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나이 60 먹어서 70,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식당, 이제 뼈 해장국 먹으러 이제 여기 동네 식당에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아저씨하고 같이 하는데, 아저씨가 지금 나이가 72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쉴 나이도 됐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70은 옛날에는 상할아버지지요. 옛날에는 50면은, 이제 늙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갑을 지내면은 장수한다. 이렇게 했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55세에 죽었습니다. 55세 죽어도 아주 빨리 죽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갑을 먹고 죽으면은 장수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 70대면 청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줌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저씨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하는데 아저씨 나이가 72이다. 그러니까 이제 쉴 때도 되고, 옛말에 젊어서 돈을 열심히 젊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얘기가 딱 맞다. 늙어서 해보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한다. 그러면서, 아저씨 나이가 72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쉴 때도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만일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돈이 쌓여서 평생 쓰지 못하는 돈이 은행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일 없이 지내면은, 그것도, 그 수명의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울 것 같죠? 뭐라도 일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일을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하고 그렇게 활력이 있게 뭐를 해야지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있으면은 즐겁지 않습니다. 아니면 마누라하고 열심히 여행을 다닌다든가 해외여행 뭐 세계 일주를 한다든가 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편집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집에서 뒤돌아보면서 열심히 뭘 한다든가 그렇게 하든지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삼시세끼 밥이나 먹자. 그러면 저승사자가 이제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데려갑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데려가겠다 해서 일찍 데려가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사람이라는 거는 태어나면서 그 일에 취미가 있어요. 뭘 일을 해가지고 내가 꼭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민정하면서 빈들빈들하면서 놀기만 하면은 사람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